예, 8월 7일 추천 결과와 8월 14일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종목 결과는요. 예, 이게 지난주 추천 종목 결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난주에 총 22개 종목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전체 다가 지정가로 추천을 드렸고, 22개 중에 지정가에 도달한 종목은 제가 세어 보니까 11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11 종목의 딱 절반이죠. 22개 중에 11 종목이 지정가에 돌아 까지 내려와서 어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11 종목은 그 매수가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1 종목이 매수가 됐고, 그 결과는 3% 익절하기로 했죠. 그래서 11개 매수된 것 중에 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매수된 종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칼럼은 추가를 한 건데, 지정가를 이제 제가 제시한 지정가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중에 그 최저가, 그 제시한 금액이 이건데 이 금액에 도달했는지 보기 위해서 왔고, 요 금액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겠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어 그 11 개를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11개 중에 상권법이 9대 있는데요. 9개 종목이 3% 수익이 자동 수익이 됐고, 나머지 두 종목은 한나가 영 마이너스 0.3936이 되고요. 금일 종가 기준이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코덱스 200 인버스가 0.4%의 수익이 났습니다. 3%는 도달을 못하고. 그래서 다 합쳐 가지고 나누기 그 전체 27 나누기 22는 그 전체 종목이 22 개니까 2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2로 나눴더니 그 수익률은 1.23%가 됐습니다. 이거를 왜 22 개로 나누냐면, 저희가 이 복리 계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지난주에 요 주를 11자 주를 제외하고 지난주에 전체 가지고 있던 금액이 1,100 32만 9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매수에 참여하는 금액이 이걸 100%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을 22 그 22개 종목을 나눴을 때에 대략 이 한 종목당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51만 5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걸 매수를 못 했으니까 각 종목당 51만 5천 원씩 51만 5천 원씩 이렇게 예약 주문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매수에 참여한 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금액이 참여한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어 그래서 절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금액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가 참여했다는 그 저기를 계산을 해야 요 프로테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2개 종목을 나눴습니다. 22개 나눴을 때에 1.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비교군으로 이쪽은 마찬가지로 금일 종가에 그 전량 매도를 했을 때 3%를 하지 말고 했을 때에 각각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파란색은 마이너스 난 거고, 붉은색은 플러스 난 건데, 요거를 정산해 보니까 마찬가지 이 옆에 있는 계산식으로 했을 때 22 개를 나눠서 이 전체 더한 다음에 22로 나누면 영 마이너스 0.5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0.53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1 주차 진행한 결과는
4% 일절 3% 일절이었죠 이번 주는. 이건 3% 일절이었죠. 3%.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서 3% 입절했을 때에 1.23% 수익이 났었고 그다음에 종가 금요 종가 매도했을 때는 마이너스 5.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예 이게 결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주가가 하방으로 갈 수 있어서 그 다른 주하고 다르게 전부 다 지정가로 했는데 뭐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존대로 했었으면 수익이 훨씬 많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대로 만약에 했더라면 요게 필요 없었던 거죠. 요게 필요 없이 청소대로 했으면은 이게 시초가인데 그 금일 종가에서 9%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시초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져 보니까는 요 이렇게 색깔 표시한 것이 9%를 넘어서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22개 종목 중에서 어 그 22개 중에서 네 아까 세 보니까 22개 중에 21 종목이 9% 이상 상승하지 않아서 21개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걸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그래서 표기해 놓은 건데 여기는 지금 3 개네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좀 잘 다시 한번 찾아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3 개가 됐든 2 개가 됐든 뭐 어쨌든 큰 차이는 없었고 어 대충 계산을 하면은 뭐 21 개가 됐든 아니면 3 개가 돼서 이게 19 종목이 됐든 하여튼 21 개를 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1 개가 9% 이하이기 때문에 21 개가 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수한 종목 중에 평상시에 4% 수익이죠. 그래서 그중에 18 종목이 4%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곱하기 했더니 72가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세 개 한 종목 매수가에 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 나머지 3개 종목은 어 그 마이너스 0.6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다른 건 한 0.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3 개를 다 더하니까는 이거와 이걸 다 더해서 72.34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누기 마찬가지로 전체의 그 수익률에 나누기 22 했더니 3.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상시대로 진행했다면 이 라인이 3.29%가 돼서 그 보수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수익이 훨씬 많았을 텐데 어쨌든 결과가 보면 복기를 해 보면 요런 결과가 예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추천 종목은 총 18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어 상단에 있는 2개 종목은 마찬가지로 시초가 9% 미만에서 시작할 때 그 매수하게 되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익절은 4% 자동 매도가 되었고 나머지 밑에 있는 16개 종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정가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매수는 익절을 3%를 하겠습니다. 요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보면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천 종목은 18 종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조금 올리면은 네 저기 태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18 종목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하고 나스닥 그 지표를 잠깐 보면요. 예. 그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고점을 뚫고 하락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 저점을 이탈하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제하면 이날이 지난주 금요일 당시에 차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가 금요일장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하방 가능성이 있어서 그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상승했고요. 화요일 날 하락, 수요일 하락, 목요일 하락, 금요일 하락.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요 60일선의 이전 저점 여기 있죠. 요 저점을 살짝 깨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60일 지전선도 봤고요. 그래서 60일 중장기 정도 되겠죠. 중기 정도. 그래서 60일선은 좀 지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20% 하락이죠. 고점 대비 25% 하락. 여기도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저점을 깨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를 보수적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 깨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지수는 코스피를 보고요. 그 주로 거래한 종목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 미국 거는 나스닥을 보고 추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스닥 그 차트가 이렇게 되겠고요. 코스피를 더 잠깐 보면요. 예, 코스피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고점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일주일 전에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됐고요. 화요일 하락했죠. 그다음에 금요일도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날 60일선 지지하고 반등을 했고요. 다시 금요일 날도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뚫지를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까지 밀렸던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을 살짝 깨기는 했지만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60일선 지지를 받았고 그 나스닥도 지금 60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확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장이 뭐 무너질 가능성,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주에 이게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 되지 않는 한 아마도 살짝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큰 뭐 어떤 적은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